이스라엘 전투기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합니다. 처음 3시간 동안 아랍연합 전투기는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기습전쟁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랍은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은 자국의 영토 3배보다 더 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대 전쟁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축제이지만 아랍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6.1 전쟁 또는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군사 경계선으로 바르레프 라인이라는 장벽을 쌓았습니다. 스웨즈 운하를 끼고 있는 이 장벽은 수직에 가까운 경사 때문에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없으며 지뢰까지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벽 뒤에 기관총과 포까지 무장하고 여기를 이집트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넘어오는 이집트 군인은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 된다는 뜻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벽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었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얀은 이 장벽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전차 방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장벽을 뚫고 침투하는 데는 최소 12시간에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 들키게 돼 있다. 그때 바로 해치울 수 있다고 여유만만했습니다. 이 꼴을 보고 있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1969년 어느 날 보복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레프 라인 장벽입니다. 얄미운 모세 다연이 한 말처럼 흙과 모래로 다지고 다진 25m 높이의 장벽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해도 유일한 해답은 그냥 폭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정도의 엄청난 폭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때 자신의 상관을 따라서 우연히 회의에 보조로 참가했던 공병 기술장교 바키 유세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바르레프 장벽 폭파에 성공을 했다 해도 모래 자갈을 제거하고 보병과 탱크가 통과하는 길을 만드는데 최소 15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 만약 이스라엘 군이 반격을 한다면 엄청난 아군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생각은 뭔데? 하는 시선이 쏟아집니다. 그는 천천히 5년 전 나일강에 아수안 하이댐 건설에 참여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언덕을 제거할 때 고압 양수기로 물대포를 만들어 쏘아서 일시에 해결했던 경험입니다. 정확히 이 방법으로 스웨즈 운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바르레프 라인 장벽에 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과연 이집트는 이 공상 만화 같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을까요? 1973년 10월 6일 오후 2시 마침내 이집트는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기습적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세프 장군의 아이디어 물대포 효과는 기발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장벽에 여러 군데를 뚫고 이집트 군사들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종횡무진 마음대로 서륙전을 했습니다. 18일 만에 다시 휴전을 했지만 기고만장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랍 전체가 축제가 되고 이스라엘은 침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 내셔널이라는 신문에 유세프는 국가를 살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영웅이 된 이집트의 군사기술자 바키자키 유세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 바레프 라인 위에서 이집트 군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단초는 누가 뭐래도 유세프의 물대포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물대포는 어디로 갔을까요? 1985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312m 높이의 엄청난 분수가 설치됩니다.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로 밤이면 스포트라이트가
휘황찬란하게 비추는 사우디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분쇄 사용한 펌프가 바르레프 장벽을 무너뜨린 그 펌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에드 국왕이 스위스에서 이 펌프를 구입해서 이집트에 보내 전쟁 지원을 한 것입니다. 파에드 국왕은 전쟁이 끝나고 그 펌프로 이번에는 분수를 만들게 해서 이 분수를 파에드 분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사우디 신문의 기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동의 10월 전쟁 때문에 탄생한 세계 최고의 분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자세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집트의 전쟁 영웅 유세프는 그저 아이디어를 받아준 사실에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중동의 자존심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서 중동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생각들, 지나간 기록이라도 국가와 민족 그리고 도시를 살리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제국의 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자유와 민주를 지켜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물은 어디에 있기나 한 것인가요?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